네, 이한주택 TV입니다. 오늘 제목은 헉, 증액한 보증금을 다 날린다고? 네, 보증금 증액과 대항력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실제 계약의 갱신 시점에 보증금 증액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때 까딱하면 증액한 보증금이 대항력이 없어서 싹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경매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202 타경 111967번이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범어역 IWC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1회 유찰 이후에 최저 가격 7,770만 원으로 진행되는 물건이고요. 자, 건물 면적을 딱 봐도 원룸, 오피스텔로 보는 게 맞겠죠. 자,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정모모 씨가 임차인으로 잡혀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승계를 받은 케이스고요. 전입과 확정 일자를 2014년 11월 28일 받았고 해당 경매 사건에 대한 배당 요구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자, 보증금은 5천만 원이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소액 임차인이다.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증액된 케이스입니다. 증액된 케이스. 그래서 2016년 3월 2일 날 4천만 원을 증액한 케이스고, 자, 확정일자는 둘 다 받아놨습니다. 자, 최초 전입 확정도 받아놨고요. 자, 2016년 3월 3일 증액된 4천만 원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케이스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미 대위 변제를 했고 이 사건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대항력이 있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자, 이 돈 전체를 인수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대항력이 없는 보증금은 인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등기부 현황인데요. 2015년 8월 25일 날 소유권 이전하면서 근저당이 잡힙니다. 자, 앞서서 보면 이미 전세 임차인 같은 경우는 2014년 11월 28일부로 전입 확정했고요. 자, 그 뒤에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근저당이 잡힙니다. 6천만 원. 6천만 원. 자, 그렇게 보면 말소 기준 등기는 요게 되죠. 2015년 8월 25일 소유권 이전과 함께 잡힌 근저당이 됩니다. 자, 임차권을 확인해 보면 아까도 봤지만 최초 전입일하고 확정일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지만 이후에 증액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그보다 늦음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하나도 없죠. 8,883만 원에 매매하면서 6천을 근저당을 잡고 거기다가 4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받았고요. 자, 일단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1,000만 원 이상 남긴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매월 월세도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임차인 세입자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자, 볼까요? 자, 시간 순으로 구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먼저 임대차 계약을 2014년 11월 28일 날 했고요.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면서 근저당이 2015년 8월 25일 날 잡히고 그 이후에 4천만 원을 증액한 갱신계약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가 2016년 3월 3일이고 자, 강제경매가 2022년 7월 6일 기준으로 진행이 된 물건이죠. 자, 말소 기준 등기는 요게 됩니다. 2015년 8월 25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다 보니까 이 이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 있는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임대차 계약에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은 이 임대차 계약, 증액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항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초 계약하고 갱신할 때마다 별도의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별도의 계약으로 본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근저당보다 늦은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통해서 순서대로 받게 되는데 증액분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대항력이 없게 되니까 그냥 소멸하게 되는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날리게 되는 거죠. 날리게 되는 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제 배당 순위가 뒤쳐져도 최우선 변제가 되는 소액 임차인 기준이 아까 근저당 2015년이었죠. 2015년 8월 25일 요 기준으로 보면 대구 광역시 자, 그러면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까지 되고요. 맥스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절반 2천만 원 맥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가 되니까 그나마 다행일지 모르지만 그 넘어서는 부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제 날리게 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다행스러운 건 이 물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주택 도시 보증공사를 통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게 된 경우지만 그렇지 않다면 갱신 증액하기 전에 근저당 여부를 내가 확인 안 했다는 이유로 그 돈이 허공에 날릴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이 근거가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이 대법원 2010 5월 13일 선고. 그러니까 2010-12753 판결을 보면 이 내용이 그래. 저당권 설정 이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증액한 경우에 그 증액한 보증금으로 위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이후에 증액한 임차 보증금이 대항력을 가지냐라는 내용입니다. 뭐 결론은 안 된답니다. 대항력이 없다. 근저당 설정 순간에 금융기관이 알 수 있는 건 앞에 값밖에 모른다. 그런데 뒤에 설정된 증액분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안 된다. 뭐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결정이긴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앉아서 코베이는 경우가 됩니다. 뭐 소유자는 뭐 지금 이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는 아무런 손해는커녕 뭐 이익만 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의 경매로 터는 거죠. 터는 거. 자, 며칠 전 KBS에서 이런 뉴스도 접할 수 있었죠. 이 전세 안 접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무슨 해킹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용은 그래요. 뭐 대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해가 한 내용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전출시키고 그 사이에 근저당을 잡은 경우나 아니면 또 다시 뭐 또 다른 뭐 전입을 넣어가지고 기존 전세자금 대출 갱신이 아예 불가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입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선적인 권리를 없애버리는 행위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기가 차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이거 뭐 작정하고 이런 행정적인 빈틈이잖아요. 이런 거 노려서 뭐 이렇게 하면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결론을 내면 자 증액할 때 미리 근저당 설정된 거 아닌지 꼭 확인해라.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버리면 새로 증액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다 보니까 이 권리 뒤처지면 나 못 받는다. 그리고 이 전출을 했는지 전입이 했는지 내가 뭐 따져보지 않는 이상 들어가서 보지 않는 못 보니까 전입 전출에 대한 알람을 받을 수 있게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놓으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비록 대항력을 가진 듯 보이고 그 금액이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입찰자 입장에서는 자, 증액분이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순위가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권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아파트 정보를 보면 세대수가 200세대가 안 되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고요. 그나마 그 안에서도 거의 절반쯤 되는 98세대가 뭐 이 물건에 해당하는 평형, 원룸형 오피스텔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차 비율은 1세대당 한 대가 안 되니까 주차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가 매매 전세보다는 월세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매매 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위치는 좋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2호선 범어역 그리고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 운동장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자, 범어역 주변 상권 그리고 초등학교 접근성 그리고 학원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자, 뭐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를 보면 충분한 위치적인 매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될 수 있죠. 게다가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뭐 수성구민 운동장에서 시작해서 쭉 위로 올라가게 되는 엑스코선이 뚫히게 되면 뭐 교통 여건은 더 좋아지죠. 다만 소규모 아파트이고 절반이 오피스텔이라는 점. 자, 멀세 매물이 한 건 올라와 있는데 시세가 보증금 500에 한 55만 원 정도 되구나. 근데 주변에 뭐 관공서라든지 금융, 뭐 법원 관련돼서 많은 유동 인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수의 오피스텔 그리고 많은 원룸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다 목적은 하나죠. 뭐 경쟁을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와 할 게 아니고 그런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뭐 거기에 비하면 같은 가격이면 위치적인 이점은 있다. 또 바로 옆에 위치한 뭐 풀비치 같은 경우도 도시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그죠? 500에 60, 500에 60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치도 바로 옆이고 대신에 지금 올라온 경매 물건보다 구성은 좋죠. 방도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월세 가격대는 또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계속 이제 그 경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 지은 클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준이 거의 2배죠. 2배. 뭐 신축에 평양은 뭐 더 넓고 하지만 1인 가구가 선택하기에는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좀 무리가 좀 있죠. 근데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1층, 2층 상가에 대한 공실도 많고 나머지 오피스텔에 대한 공실도 꽤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 일단 이 물건을 통해서 내가 세입자라면 증액 계약을 할 때 앞서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면에 입찰자 입장에선 그런 이유로 내가 인수해야 될 건 없다. 그리고 다만 이 물건이 소규모 단지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매매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상대가 아파트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이다 라는 점. 그리고 지금 올라온 최저 가격에 만약에 낙찰을 받고 뭐 보증금 500에 월세 50 정도 받는다고 하면 수익률을 따라보면 1년 한 600 정도가 나오게 되니까 수익률 한 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